자, 이번 방송을 시작으로요. 자기소개서 1번부터 각 문항별로 여러분들과 함께 기본적인 유형을 가지고 함께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방송 천천히 따라오시면서 여러분들 아직 손도 못 대겠어요. 어떻게 시작하는지 정말 일도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 차근차근 따라와서 우리 완성까지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이번 시간에는요. 첫 번째 1번 문항입니다. 1번 문항 먼저 읽어봐야 되겠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공통문항 1번.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천자 이내라고 쓰여 있어요. 근데 자소서 언제부터 써야 되죠? 요 영상 같이 보면서 따라하던 친구들은 지금은 지금 요 천자에 우리가 연연할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겠죠? 글자 수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은 소재를 뽑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문항에서 학업에 기울인 노력, 학습 경험 요걸 물어보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3년 동안 진짜 공부 열심히 하고 학업에다가 시간 정말 많이 썼는데 막상 너가 공부했던 특별한 경험을 한번 말해볼래? 라고 하면 뽑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학교 수업 열심히 따라가고 또 뭐 EBS 강의나 이런 강의들 보고 또 학원이나 이런 거 다니는 친구들 열심히 또 그 수업 따라가고 이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내가 뭘 특별한 걸 공부했겠어? 이런 생각 때문에 더 소재를 뽑기가 어려워요. 그런 친구들 지금 오늘 영상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이 첫 번째 문항에서요, 우리 친구들이 조금 주의해야 할 표현이 있는데, 뭐냐면,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표현한다? 저 이렇게 공부해서 성적 올려서 뿌듯했습니다. 보람됐습니다. 참 기뻤답니다. 이런 정말 감정 형용사를 가진 느낀 점을 작성하게 되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에서 보는 시각에서 표현을 조금 바꿔보자면 배우고 느낀 점보다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내적으로 성장한 점을 중심으로 써보자 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이 1번의 작성 방향을 조금 더 수월하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공부 과정을 거치면서 이전에는 없던 그런 학업 능력이 더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점을 중심으로 써보도록 하죠. 그러면 대학에서 과연 이 자소서 1번을 통해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듣고 싶은 얘기 뭘까? 우리는요, 이 자소서 1번의 스토리로 대표적인 3가지 유형을 쓸 수 있어. 여기 1번, 2번, 3번에 대표적인 3가지 유형을 쓸 수 있는데 이 첫 번째는 학업의 우수성, 성취도예요, 성취도. 저 공부 되게 잘했어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1등급을 쭉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별거 아니랍니다. 이러면서 내가 공부를 잘할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서 쫙 써. 하지만 그런 학생은 많지 않아. 그치? 그리고 두 번째 타입. 학업이 발전한 경우. 그러면 성장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일 수 있죠. 제가요, 1학년 때는 성적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는데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꾸준히 상승을 했어요. 그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방법은요? 라고 하면서 성적을 올릴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서 씁니다. 이런 2가지 타입으로 학생들이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이 2가지 타입은 모두 학습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1번의 트렌드는 이 학습 방법은 아니다. 아직도 많은 친구들이 1번에다가 저는요 열심히 손으로만 쓰지 않고 막 말로 중얼거리면서 공부했어요. 친구들을 가르쳐주면서 공부했어요. 뭐 그림으로 도식화하면서 공부했어요. 이러면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친구들이 있는데 요즘 트렌드는 그것이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대학 수준의 학생들에게는 이미 교수님들은 그 정도 능력은 다 탑재하고 있을 거라고 기대해. 야, 내가 교수님이라고 치면 내가 뭘 가르쳐줘. 그러면은 야, 우리 학교 들어온 정도면 네가 그거를 깜지를 쓰든 중얼거려서 외우든 누굴 가르쳐줘서 외우든 그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외울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걸 난 이미 알고 있어. 우리 학교 들어오려면 그 정도 능력을 이미 갖고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 뭐가 중요해요? 그 다음. 어떤 학생은 교수님이 가르쳐주신 것만 달달달달 외우는 학생이 있어. 근데 어떤 학생은
교수님이 지난 시간에 그 작품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그 작가에 대해서 너무너무 궁금해서요. 도서관에 가서요. 책 5권 찾아봤습니다. 요렇게. 아우, 이쁘다, 이쁘다.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에 더해서 궁금한 점을 막 파헤쳐보고 탐구해보는 그런 실천력이 있는 학생을 지금 대학에서 인재로 평가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 3번째 타입. 학업의 탐구 능력. 그리고 지적 호기심을 해결하고자 하는 학업의 자세를 갖춘 학생을 더 매력 있어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자소서 1번의 소재를 뽑을 때 요 거꾸로 뽑아봐야 돼. 거꾸로 순서를. 내가 어느 분야에 대해서 탐구해본 경험이 있나 없나? 그래, 그거 한번 써보자. 있으면 그거 쓰세요. 근데 만약에 없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어. 그런 경우에는 학습 방법 1번, 2번으로 가셔도 되는데 첫 번째부터 학습 방법부터 쓰면 안 된다. 지금은 트렌드가 아니다. 매력이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3번을 중심으로 보시고 4번에 전공 적합성, 전공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자소서 1번에서도 물론 충분히 보일 수 있는데 여기는 제가 플러스 정도로만 얘기를 할게요. 그 얘기는 뭐냐? 전공 분야에 대해서 우리 아직 대학생이 아닌데 전공 내용에 대해서 막 공부한 내용을 쓸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우리가 어떤 공부한 과목을 뽑을 때 내가 전공할 것과 밀접한 과목을 뽑으면 더 매력 있다는 거지. 영어과 가실 분들은 영어 공부한 내용 쓰시고요. 수학과 갈 학생은 수학 공부한 거 쓰세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이걸 고민한다? 저는요, 수학과 쓸 건데요. 제가요, 사회가요. 1학년 때는 50점이었는데요. 2학년 때 100점으로 막 급상승을 했어요. 사회 써도 될까요? 그거는 조금 예를 들어서 그럴 수는 있겠지. 사회를 쓰는데 사회 안에서 무슨 통계 분석을 한 활동이 있었어. 그런 식으로 수학이랑 밀접하게 연결이 된다. 그러면 뽑을지언정 전혀 동떨어진 과목보다는 기왕이면 내가 전공하고자 하는 과목과 관련 있는 과목을 뽑아줬을 때 더 매력 있을 수 있다. 뭐 건축학과 갈 거면 뭐 수학, 물리 이런 식으로 뽑고 화학과 갈 거면 화학, 뭐 생명 이런 식으로 뽑아서 관련된 거를 조금 연결시키는 게 더 좋다. 그렇게 1, 2, 3번을 작성을 하고 거기다가 기왕이면 뽑을 때 전공과 관련한 과목으로 뽑을수록 더 매력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소재들을 다 어디서 뽑는데요? 이 탐구했던 경험 어디서 뽑을 수 있는데요? 가보자. 관련 활동. 우리 너희들 수업 들었던 거 생각해 보세요. 자, 수행평가 중에 내가 탐구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수행평가가 있는지 빨리 떠올려 보세요. 특히나 내 전공과 관련한 과목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사회 과목인데 그걸 가지고 UCC를 만드는 수행이 있었다든가 아니면은 국어 시간에 소설을 가지고 UCC로 만드는 수행평가가 있었어. 그러면 단순히 저는 뭐 재밌게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이런 게 아니라 UCC로 만들기 전에 저는 그 소설과 UCC라는 매체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어떤 강좌를 들었어요. 뭐 책을 찾아봤어요. 이러면서 탐구한 흔적을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있는지 빨리 떠올려 보세요. 수행평가 중에. 혹은 방과 후 수업으로 수업 시간에 할 수 있는 거 말고 뭐 식물을 길러보는 뭐 시간을 가지는 그런 방과 후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쭉 탐구 과정을 따라갈 수 있는 방과 후 수업을 했던 경험이 있는지 소재 뽑아보십시오. 매력적입니다. 그다음 2번째, 동아리 활동. 동아리 활동 중에 탐구할 수 있는 활동이 있었는지. 이과 같은 경우에는 뭐 과학 실험. 수학도 좋아요. 수학 뭐 이론을 탐구하기 위해서 실험을 통해서 증명해 본 경험이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사회과학 쪽이나 인문 쪽은 토의 토론한 경험이 있는지.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그 어떤 한 작품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해 나간 경험이 있는지. 다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대회를 준비해서 내가 수상하는 과정까지 가기 위해서 그걸 준비했던 과정을 1번에 탐구 과정으로 쭉 쓸 수 있어. 그리고 실험한 과정, 보고서 썼던 과정, 소논문 썼던 과정이 있다면 그 소논문의 보고서의 내용을 만들기까지의 과정들을 내가 어떤 학습 그런 주제를 가지고 쭉 탐구한 과정이잖아요. 그것들을 1번에 쭉 서술할 수 있는 겁니다. 요렇게 설명하면 나중에 꼭 이거 묻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요, 멘토님, 그거는 1번의 학업이나 학습이 아니라는데요. 동아리 시간에 실험을 한 것은 국영수가 아니기 때문에 학업이나 학습 소재가 아니라고 학교선생님이 바꾸래요. 이런 얘기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첨삭을 받았다면 아마도 여러분이 한 활동이 배운 이론을 아무것도 토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가 많아.
그냥 한번 뭐 봉사활동 나가봤는데요. 애들이랑 뭐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이런 식으로 활동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여러분이 토의 토론한 것이 어떤 교과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 얼마든지 1번의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뒤에 예시로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플러스 표시해뒀잖아요. 요런 활동들에, 요런 여러분들이 했던 활동들의 지적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저는요, 책을 좀 더 찾아봤어요. 저 문화의 상대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 혼자는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워서요. 제가 토익 토론 동아리에 의제를 올려서 친구들과 토론을 나눠봤습니다. 뭐 할 수 있고요. 인터넷에서요, 유명한 교수님의 강좌를 찾아서 한번 들어보면서 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활동을 넣을 수 있다. 요거 기억해 주세요. 뒤에서 한 번 더 설명할게요. 그래서 우리 이런 활동에서 1번 소재를 찾았다면 과연 대학이 이 1번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결론은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이 학업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개념을 얘는 학업을 뭐라고 생각할까? 이게 궁금해. 저는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요, 공부를 해야지만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는 저는요, 공부를 쭉 해왔더니요, 저는 A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런 공부 방법을 따라갔더니 B도 맞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제가 갖고 있던 지식의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내가 생각하는 학업이란, 배움이란 이런 것이더라 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그 활동, 그 경험이 나중에 도대체 무엇에 도움이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끊임없이 실험을요 계속 시도했는데요. 자꾸만 실패했어요. 하지만 변이를 자꾸 바꿔가면서 시도했더니 결국은 성공했습니다. 그럼 저는 나중에 연구자가 되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하는, 그래서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연구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겪은 것이 나중에 내가 그 전공자가 되었을 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 두 가지 결론을 낸다면 대학에서는 굉장히 매력이 있어 합니다. 자, 이제 아주 구체적인 문장의 흐름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바로 1번의 작성 예시인데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서 도입, 처음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전개시키고요. 결론을 맺고요. 크게 3개로 나눴습니다. 처음에 도입할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어떤 교과적 이론을 토대로 하고 있다면 그게 어떤 활동이든 1번의 소재로 다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요. 뿅뿅 수업 시간에 뿅뿅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더니 무엇에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게 꼭 확인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도입할 수 있는 거야. 수업 시간에요. A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게 진짜 그런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험을 직접 해보기로 했어요. 이런 식으로. 요 첫 번째 타입 들어갈 수 있고, A 타입. 자, B 타입. 수업은 아니지만 방과후 시간에 문화의 상대성에 대해서 친구들과 함께 토론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가치 충돌이 생기는지 저 정말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친구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요렇게 도입을 시작할 수 있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A타입, B타입 상관없어요. 이거는 정답은 있는 건 아니고 이 1번을 아예 시작도 못하는 소재를 못 뽑는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예시를 드리는 겁니다. 요거 문장을 그대로 갖다가 원서 쓰실 때 쓰시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뽑아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고민하셔야죠. 내가 어떤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호기심 있게 따라가 본 경험이 있는가? 빨리 떠올려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호기심을 가졌잖아. 그래서 제가 연구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 전개로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저는요, 처음에 뿅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요 A에서 1에서 2로 넘어가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뿅뿅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시도한 다음에 결과 얻어야 되겠죠? 그 결과를 통해서 저는 무엇을 배웠어요. 이렇게 배웠어요. 할 수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 우리 친구들 설문조사 해도 주변에 몇 명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표본 수가 부족해서 아쉽기도 했어요. 실험을 한다고 해도 우리 친구들이 실험 도구 같은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쉬울 수 있잖아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으면 뭐가 부족했기에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라고 쓰면 대학에 가서 이런 아쉬운 점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연결 지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개의 큰 틀은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1, 두 번째 그 결과 어떤 내용 얻었어요? 세 번째 그 결과를 통해 무엇을 배웠습니다. 이게 기본 틀이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매력이 1 추가되었습니다. 하려면 뭘 해야 되냐? 요 A, B 단계를 해야 돼. 이게 뭐냐면 제가요 그게 궁금해서 그걸 시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잘 될 것 같았는데 막상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요 부분에서 쉽게 안 되더라고요. 이런 어려움에 봉착해야 돼.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죠. 어떤 도전이든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포기한다? 아니다.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계속 변화시켜서 도전한다. 그래서 전 이것을 이렇게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걸 시행착오라고 쓰고 대학에서는 어떻게 평가받는다? 역경의 극복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 녀석은 공부하다가 조금 어려움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는 녀석이구나. 요렇게 평가받을 수 있다. 그래서 양념처럼 시도한 것과 결과를 얻은 사이에 우리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넣어주면 더 매력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가야죠. 이 결론은 다 타입별로 다 다른 거예요. A, B, C, D 타입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학업이란 저에게 어떤 것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꾸준히 학업을 해나갈 것입니다. 학업을 통해 제 편견을 없애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이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런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막 설문조사 해가지고 통계 내가지고 했던 경험을 통해서 연구자의 자세를 기를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이러한 경험은 제가 앞으로 뽕뽕을 해나가는데 어떤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생을 가르치고 싶은,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이야. 그래서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을 친구들에게 가르쳐주고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가 공부한 내용을 미리 탐구해서 배워보는 그 과정을 시행착오로 썼어. 그러면 앞으로도 그것을 내가 먼저 미리 탐구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쓸 수 있고요. 역시나 학습 자세 강조할 수 있고, 결론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미래지향적으로 써야 돼. 저는 그냥 그런 경험을 했어요로 끝나면 안 되고 이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이라는 나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표현을 쓴다면 더 매력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작성 예시에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요 빈칸을 드릴게요. 과연 나는 내 얘기를 뭘 쓸 수 있을까? 요 빈칸에 맞춰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작성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드리는 요 예시는요. 우리 1, 2, 3 공부 되게 잘했어요. 저 발전했어요. 세 번째, 저는 학업 탐구 능력이 있어요 중에 요 세 번째 타입에 해당됩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탐구한 게 없다 하시는 분들은요. 공부 방법 쓰세요. 공부 방법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첫 번째는 탐구 활동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고민하셔야 된다. 그래야 매력 있다. 요즘의 트렌드다. 확인해 주세요. 자, 그리고 요거는 조금 고급져 보이는 표현들 제가 모아봤습니다. 자, 요런 학습 경험을 배우면서 그냥 저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토대로 느꼈습니다.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이런 경험을 통해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내면화할 수 있었습니다. 끈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재구조화하는 데 훨씬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도전정신 갖췄습니다. 성찰적 사고력, 호기심, 탐구력, 학문적 유연성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통섭적 사고, 융합의 자세. 이게 뭐예요? 어떤 것들을 한 분야만 막 파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들을 하나로 묶어서 내가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통섭의 능력이잖아요. 이런 것들 어필할 수 있겠죠. 비평 능력, 문제 해결력, 연구에 대한 도전 정신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결론에서 이런 키워드들을 가지고 넣어주시면 일반적인 표현보다는 조금 더 있어 보이게 고급지게 표현할 수 있다. 네, 팁 드렸고요. 자, 이제 마지막 우리 1번 정리를 해보죠. 1번의 작성 포인트는 1번의 소재의 개수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어떤 내용 배웠는데 동아리에서 토론을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독서가 필요해서 독서를 찾을 수도 있었고 강좌가 필요해서 강좌를 들을 수도 있었잖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연결돼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소재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단순히 나열만 하면 안 돼. 저는요, 가서 책도 찾아봤고요, 비디오도, 영화도 봤고요, 강좌도 들었고요, 요렇게 나열만 했을 때는 매력이 없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각각의 활동을 한 이유가 타당해야 돼. 제가요, 요 부분을 배우다가 경제에 대해서 그 수업을 듣다가요, 그 용어가 궁금해서 용어를 찾아보려고 용어 사전을 보기 시작했어요. 요런 식으로 왜 그 활동을 했는지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됐을 때 매력있다. 그리고
시행착오와 극복의 과정을 넣어줄수록 아이고 요거 학업에 집념이 있는 학생일세 요렇게 평가받는다. 그리고 국영수 공부법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요즘 트렌드 아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의 학생들은 다 그 정도 공부법은 다 갖고 있을 거라고 이미 믿고 있다. 그 다음을 보여주자. 그 다음에 잘한 것 이외에 부족한 것도 한번 돌아보세요. 잘한 거 어필하기도 바쁜데 부족한 걸 왜요? 요렇게 있을 수 있지. 예를 들어서 1학년 때 토론대회 나갔는데 떨어졌어. 근데 2학년 때 토론대회 나가가지고 대상 받았어. 그러면 잘한 것만 얘기하지 말고 1학년 때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성찰했다 이거야. 그래서 2학년 때 토론대회 나갈 때는 내가 무엇을 미리미리 준비했다. 요 과정을 시행착오를 넣어가지고 1학년 때 떨어졌던 것 자체가 시행착오가 될 수 있죠. 이렇게 연결시켜. 마치 부족한 것 같았지만 내가 그것을 극복한 거. 그렇다고 정말 부족한 것만 강조하면 안 돼. 자, 부족한 걸 쓰려면 뒤에 내가 뭐가 나와야 돼? 극복한 게 나와야 되겠죠. 소재 찾을 때. 그리고 아무리 봐도 연계된 활동이 없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지금 활동이 아무리 봐도 부족하다. 멘토님 저 지금 1, 2, 3 소재 중에요. 아무리 봐도 탐구한 게 없어요. 지금 하세요. 3학년 1학기 활동 지금이라도 하십시오. 동아리 활동 지금이라도 뭐 하시고요. 수행평가 지금이라도 뭐 하시고요. 찾아서 하세요. 보고서도 한번 써보시고요. 그러면 그것도 좋은 1번의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생기부 마감 안 됐잖아요. 아셨죠? 자, 그래서 작성 순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전개 들어갈 때 전개를 소재를 고른 다음에 이제 개요를 짜야 되겠죠. 아, 나는 이 과목으로 일단 선택해야 되겠다. 이 과목에 수행평가 했던 걸로 골라야지. 그럼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 주제를 찾고, 아, 그래, 나 도서관 가서 책도 하나 이제 찾아봐서 읽었었고, 거기 개념이 궁금해서 친구들이랑 토론도 한번 해보자고 했고, 이렇게 개요를 짜셔야 되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도대체 그 소재로 내가 뭘 자랑하고 싶은 건지, 요거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아, 저는요, 어떤 궁금한 것을 쭉 따라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력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무엇을 어필할 것인지를 정하고 가야 돼. 아니면 끊임없는, 포기하지 않는 학업의 자세를 강조할 것인지, 탐구할 수 있는 탐구 역량을 강조할 것인지, 무엇을 강조할 것인지를 꼭 포인트를 가지고 가야지만 여러분들이 방향을 잃지 않고 다양한 활동을 집어넣더라도 그것을 하나로 연결시킬 수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도입에서 그 소재를 만들게 된 동기, 배경, 이유, 학업, 전공 등 결과에 대해 배운 점, 요거는 약간 스킬이야, 스킬. 그러니까 지금 우리 5월에는 아직은 요거 고민 안 해도 돼요. 기말고사 끝나고 다시 한번 매력 있는 도입 부분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지금 5월에는 매력 있는 1번 문항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과연 어떤 소재를 넣어야 될지, 그 소재를 가지고 어떤 흐름으로 개요를 짜야 되는지 그것에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조금 감 잡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요, 요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요거 듣고 나면 궁금한 점 생기실 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소통할 수 있게끔 라이브 방송이나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방송 차근차근 들어보시고 궁금한 점을 또 메모해 놓으시고, 그래서 우리 정말 합격할 수 있는 자소서를 완성할 수 있는 그때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죠. 언제나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